반려견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말하려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결코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반려견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자신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반려견이 필요로 하는 것과 실제로 얻고 있는 것 사이의 괴리는 반려견이 여러분과 필사적으로 맺고자 하는 유대감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점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반려견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다른 어떤 일보다 먼저 반려견에게 인사하기. 반려견 세계에서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들려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간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 전체에서 단 하나만 실천해야 한다면 바로 이것을 선택하세요. 아침의 첫 5분은 남은 하루 동안 반려견의 전체적인 감정적 현실을 형성합니다. 밥도 산책도 장난감도 아닌 바로 그 첫 5분 말입니다. 개는 무리 동물입니다. 이는 은유나 귀여운 표현이 아닙니다. 인간과 함께 진화해온 12억 년의 시간 동안 그들의 DNA에 깊이 새겨진 생물학적 진실입니다. 그들의 뇌는 사회적 다치 구심점을 중심으로 방향을 잡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야생에서 그 닻은 무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그 닻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 반려견보다 스마트폰에 먼저 손을 뻗는 순간 여러분은 반려견의 신경계 깊은 곳에 꽂히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 신호는 너는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응용동물 행동과학 Applied Animal Behavior Science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마다 보호자와 일관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반려견은 하루 종일 측정 가능한 수준으로 더 낮은 기본 코르티솔 수치를 보였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더 차분한 행동, 더 안정된 신경계, 이 모든 것이 단 30초면 끝나는 일에서 비롯됩니다.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침 7시에 바닥에 엎드려 반려견과 뒹굴며 놀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일어나서 눈을 맞추고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주세요. 반려견이 원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인사하게 두세요. 그 순간을 반려견의 것으로 만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결코 듣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반려견은 여러분이 자는 동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온 세상은 일시 정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들 존재의 메인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커피를 마시기 전, 스마트폰을 보기 전,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반려견을 알아봐 줄 때 그들의 뇌는 어떤 간식이나 장난감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을 인식합니다. 바로 나는 여기서 중요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반려견은 확신이 없는 반려견과는 완전히 다른 동물이 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여섯 번째 요점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 두 반려견의 차이가 매우 명확해질 테니까요. 반려견이 필요한 만큼 냄새를 맡게 해주기. 산책 중 반려견이 2분 동안 10번이나 냄새를 맡으려고 멈춰 섰다는 이유로 목줄을 당긴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어딘가 가야 할 곳이 있어서 가자라고 말하며 계속 걸음을 재촉한 적은 몇 번인가요? 거의 모든 보호자가 이런 행동을 해보았을 것이며 자신이 방금 반려견에게서 무엇을 빼앗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려면 반려견이 실제로 세상을 어떻게 경험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시각적인 동물입니다. 우리는 주로 보는 것을 통해 환경을 처리합니다. 하지만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의 코에는 최대 3억 개의 후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인간은 약 600만 개를 가지고 있죠. 냄새를 분석하는데 전담되는 개의 뇌 부위는 인간의 뇌에서 같은 역할을 하는 부위보다 비율적으로 40배나 더 큽니다. 이것이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반려견이 멈춰 서서 소화전이나 잔디밭의 냄새를 60초 동안 맡을 때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읽고 있는 것이며 전체적인 이야기를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이 여기에 있었을까? 얼마나 오래전에? 무엇을 먹었을까?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건강했을까? 모든 냄새는 하나의 단락입니다. 모든 표면은 하나의 페이지입니다. 여러분의 동네는 반려견이 수년 동안 끝까지 읽으려 노력해온 한 권의 소설이며
여러분이 그들을 끌어당길 때마다 문장 중간에 책을 쾅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응용 동물인지 Applied Animal Cognition 저널에 발표된 기념비적인 연구에 따르면 산책 중 충분한 시간 동안 냄새를 맡도록 허용된 개들은 같은 거리를 산책했지만 자유롭게 냄새를 맡지 못한 개들에 비해 이후의 행동 테스트에서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낙관성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단순한 만족감이나 스트레스 감소가 아닌 낙관성입니다. 반려견이 코를 사용하도록 허락받는 방식이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네를 가장 빨리 도는 경로가 아니라 반려견이 코로 이끌고 여러분이 인내심을 가지고 따라가는 더 느린 산책이 반려견에게 실제로 필요한 산책입니다. 20분 동안의 진정한 냄새 맡기는 1시간의 순수한 신체 운동보다 반려견의 정신 건강에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기는 것을 멈추고 따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사이에 무언가가 변합니다. 반려견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자신의 욕구가 존중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 신뢰는 이 영상의 다른 모든 요점들이 세워지는 기반이 됩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차분한 목소리와 큰 목소리의 차이점 배우기. 여러분은 낮 동안 반려견에게 말을 건넵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나요? 집에 돌아왔을 때 인사를 건네나요? 그냥 그러고 싶어서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스스로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2022년 부다페스트의 연구진이 뇌영상 기술을 사용하여 개가 주인의 목소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동물인지 분야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입니다. 개는 단순히 주인의 목소리를 인식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감정적 의사소통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뇌의 반구에서 그 목소리의 감정적 톤을 처리합니다. 반려견의 뇌는 여러분이 그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읽어내는 전용 시스템을 발달시켰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실제로 보여준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호자가 따뜻하고 약간 높은 톤의 목소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기나 동물에게 무의식적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을 때 개들은 즉각적인 생리적 이완 징후를 보였습니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근육에 긴장이 풀리며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반면 같은 보호자가 무미건조하고 산만한 톤으로 말했을 때 개의 신경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단어가 달라서가 아니라 따뜻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반려견이 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절 도구 중 하나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부드럽게 인사할 때마다, 진심 어린 애정을 담아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옆에 누워있는 반려견에게 무언가를 속삭일 때마다 여러분은 그들의 신경계에 직접 닿아 모든 것이 안전해, 긴장 풀어도 돼, 내가 여기 있잖아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영양제나 진정 스프레이, 불안 완화 조끼도 진정한 따뜻함을 담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하는 역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사실은 반려견이 이미 그 차이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반려견이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이 일관성을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계속 함께 해주세요. 네 번째 요점은 대부분의 반려견 보호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에 관한 것이니까요. 게임에 실제로 무언가 걸려있는 것처럼 반려견과 놀아주기, 반려견과 진심으로 놀아준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인가요? 가만히 서서 메시지를 확인하며 공을 던져주는 것 말고 말입니다. 대충 반려견 쪽으로 밧줄 장난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집중하고 완전히 참여하며 게임이 진짜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진정한 놀이말입니다. 반려견을 즐겁게 해주는 것과 진정으로 충족시켜주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바로 수많은 실내 반려견들이 불안, 파괴적인 행동, 그리고 수의 행동학자들이 점점 더 반려견 우울증으로 인식하고 있는 증상을 겪게 되는 이유입니다. 개는 본능이 대체되었다는 의미에서 길들여진 늑대가 아닙니다. 그들의 본능은 방향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가장 작은 치와와부터 가장 큰 그레이트 데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품종은 사냥 본능, 추적 본능, 회수 본능,
몰입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행동적 특이성이 아니라 생물학적 필수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능이 의미 있는 방식으로 표현되지 못할 때 그 에너지는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분출구를 찾게 되죠. 여러분의 가구, 신발, 그리고 여러분의 정신건강 말입니다. 수의 행동 저널 Journal of Veterinary Behavior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상호작용적인 놀이 자극이 불충분한 개들은 분리불안, 공격성, 강박 행동의 비율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나쁜 개가 아니라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개들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놀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움직이고 장난감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며 게임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린 움직임, 일시 정지, 갑작스러운 에너지의 폭발, 반려견이 이기게 해주세요. 때로는 장난감을 물고 흔들며 사냥감을 잡았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놀이의 흥분 상태에서 신경계가 가라앉을 수 있도록 몇 분간의 차분한 마무리 시간을 포함하세요. 기대, 추적, 포획, 놓아주기로 이어지는 그 일련의 과정은 반려견에게 단순한 오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의식입니다. 그들의 뇌에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살아있어, 나는 인정받고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경험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러분이 앞으로 모든 놀이 시간에 접근하는 방식을 바꿔놓을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집중하여 그 게임을 진짜로 만들어주는 상대방이 될 때 반려견은 단순히 놀이 시간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이해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그것은 아무리 많은 수동적인 애정 표현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유대감입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다섯 번째 요점은 반려견이 매일 하는 행동 중 여러분이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반려견에게 온전히 그들만의 공간 제공하기. 세상이 너무 버겁게 느껴질 때 반려견이 가는 장소가 있나요? 강아지 시절에 가둬두었던 크레이트 철장 말고 말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 돌아가는 구석,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고 아무도 부르지 않으며 아무도 그들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장소.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여러분의 반려견은 필수적인 무언가가 결여된 채 살아온 것이며 그 부재의 영향은 거의 확실하게 그들의 행동 어딘가에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개는 끊임없는 사회적 자극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에서의 무리동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물러남 또한 필요로 하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자극, 소음, 활동, 상호작용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신경학적 요구입니다. 동물 애니멀스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보호자가 존중해주는 전용 휴식 공간을 제공받은 개들은 그런 공간이 없는 가정의 개들에 비해 만성 스트레스 지표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에서 핵심적인 문구는 보호자가 존중해주는 입니다. 이 공간은 반려견이 그곳에 갔을 때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선택할 때까지 방해하거나 부르거나 따라가거나 다시 사회적 세계로 끌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집안의 사람들이 이해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보호자들이 본의 아니게 실수를 저지릅니다. 구석에 방석을 놓아주고는 30초 후에 반려견을 부릅니다. 크레이트를 설치해 놓고는 쉬고 있는 중간에 문을 열고 인사를 합니다. 반려견이 눕는 순간 허리를 굽혀 쓰다듬어 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방해 행동은 반려견에게 똑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이 집에는 내가 진정으로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없구나. 그 교훈의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됩니다. 진정으로 쉴 수 없는 개는 진정으로 회복할 수 없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개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축적된 스트레스는 겉보기에는 행동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충족되지 못한 욕구에 대한 울부짖음으로 표출됩니다. 반려견에게 특정한 장소를 제공하세요. 그곳에 편안함을 주는 냄새가 나는 물건을 두세요. 그들 스스로의 방식대로 그곳을 찾게 하고 그들이 그곳에 갔을 때 그 공간을 신성한 땅처럼 대하세요. 반려견에게는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요점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게 되면 왜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지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기대어 쉬기를 선택했을 때 완전히 가만히 있어 주기. 여러분도 그 순간을 아실 겁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반려견이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몸을 돌려 여러분에게 밀착하거나 위로 올라와 다리 위에 눕습니다. 팔이 저려옵니다. 보던 프로그램은 시청하기 불가능해집니다. 유용한 물건에는 손이 닿지 않지만 여러분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재미있는 불편함이나 이야기하기 좋은 귀여운 일화 정도로 취급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동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한 의사소통 행위 중 하나입니다. 수면은 모든 생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상태입니다. 동물이 잠을 잘 때 그들의 방어력은 떨어지고 인식 능력은 꺼집니다. 위협을 감지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사라집니다. 야생에서 개는 무방비 상태일 때 이 생명체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물학적 본능 깊은 곳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결정하지 않는 한 다른 생명체에게 몸을 밀착한 채 잠들지 않습니다. 반려견이 여러분과 닿은 채로 잠들기를 선택할 때 그들은 단지 편안함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의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장소 중에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표면과 구석, 안전한 장소들 중에서 나는 당신을 선택했어요. 당신은 내가 아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여러분이 반응하는 방식은 그 선언을 존중하거나 혹은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마다 편안함과 편리함을 희생하고 그저 반려견이 자게 내버려 둘 때마다 여러분은 그들의 선언에 여러분만의 대답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네가 내게 준 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게. 이 영상에서 다룬 모든 요점을 기억하세요. 자신이 중요한 존재임을 알려준 일관된 아침 인사. 코가 이끄는 대로 따라간 여유로운 산책. 신경계에 직접 닿은 따뜻한 목소리. 본능을 존중해준 놀이 시간. 진정으로 쉴 수 있도록 허락해준 휴식 공간.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어떤 스프레드시트로도 담아낼 수 없는 방식으로 반려견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된 예금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몸을 밀착하고 눈을 감을 때 그 순간이 바로 그 계좌가 결실을 맺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반려견이 여러분에게 총액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뢰가 물리적인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 순간을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코 단순한 낮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도달한 결과물입니다. 이 영상이 반려견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었다면 반려견을 사랑하고 이 사실을 알아야 마땅한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반려동물과 나누는 유대감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을 변화시켰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삶을 우리 곁에서 보내기로 결정한 동물들의 무언의 언어를 해독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해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러분은 그들의 최고의 안식처가 될 자격이 있습니다. 반려견의 지혜가 담긴 다음 보물이 곧 공개될 것입니다.